그러면 7번째 중에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 있죠.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기 볼까요?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실천해요. 맞아요. 액션하는 것. 맞아요. 그게 꿈의 시작점이죠. 그 뒤에 계신 분. 많이 경험해보면서 내 꿈을 이제 하나하나 경험. 또 그 뒤에 분. 네. 꿈에 가까운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보는 것.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걸 리프레이즈라고 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식 교육이죠. 그 뒤에 계신 분.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게 중요해요. 무엇이든 시도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것. 맞아요. 사실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나에 대한 답도 사실 액션으로 많이 비교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여러분 느끼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런 질문들 하면 굉장히 유사한 답들이 나와요. 그쵸? 근데 사실은 이게 한국식 학습의 이런 거긴 한데 이게 자기의 성찰에 의해서 나온 답이냐 아니면 외부에서 주어진 답이냐 이런 거에 차이인 거예요. 그쵸? 오늘도 약간 그 고민을 하는 시점인 거죠. 다양한 경험이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고민했더니 나온 것이냐 이런 게 차이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꿈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거에 대한 답도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꿈을 이룰 때 무엇이 필요할까? 무슨 조건이 필요하나? 상황이 필요하나? 가장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꿈을 이루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백이 필요할까? 저는 꿈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 굶지 않을 수 있는 환경. 그쵸? 왜냐? 그게 가장 큰 핑계이자 변명이거든요. 자기가 살 수 없어서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급자족을 못할 것 같아서 현대사회에 살기 위해서 내 꿈을 포기했다라는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자급자족만 할 수 있으면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거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급자족하는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100만 원? 한 달 사는데 여러분 얼마 필요하세요? 대학생이세요? 아, 대학생 아니세요? 아, 그래요? 대학생이시죠? 네. 한 달에 용돈 얼마 쓰세요? 30만 원? 뒤에 계신 직장인분 한 달에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유지비로? 카드비 다 포함해서 네 100만 원? 150? 옷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얼마 쓰세요? 한 달에? 못해도 돼요. 8, 90은 있어야지. 150? 아니면 8, 90? 8, 90? 많이 쓰지 않으시네요. 맞아요. 8, 90, 100 이 정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급자족으로 돌아보면 우리 대학생 때 돌아보면 다 3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옛날 기억을 돌아보면 그쵸? 30만 원으로 살았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은 못 살죠. 직장인분들이 하면 못 살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3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직장인들이 자기 꿈을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때문이거든요. 이게 되게 딜레마인 거고요. 30만 원을 지금 살 수 있는데 그쵸? 30만 원 못 버나? 어떻게든 못 벌까요? 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30만 원 못 번다, 50만 원 못 번다, 자격자족을 못 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꿈을 찾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 자기가 자격자족을 해야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뭔가 좀 같이 해야 되거나 이러면 필요한 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 자기의 꿈을 찾아가기 더 힘들어져요. 왜냐면 자격자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청춘들이 훨씬 더 꿈을 찾아가기 쉽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근데 자급자족을 못하는 환경에 있으신 분에게 꿈을 향해 찾아 나아가라는 건 정말 뭔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말이고 사치인 말이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세대는 굶어봤냐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돈이 없어서 굶어봤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굶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자급자족을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장 큰 핑계이자 가장 큰 이유가 어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루는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 그것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꿈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하우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질문은 그렇게 질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 꿈이 진짜냐지. 네 꿈이 진짜냐. 꿈을 어떻게 이루는 게 아니라 네 꿈이 진짜냐. 진짜면 앞뒤 가리지 않고 조건 상황 되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꿈이 있어. 꿈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해?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뭐 하네? 그러면 꿈은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감정을 많이 싫을지 모르겠지만 맨 어릴 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한눈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앞뒤 안 거리고 막 집 앞에서 막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뭐 모든 구애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사랑이 나타나면, 그런 꿈이 나타나면 그냥 어떻게에 대한 것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냐? 그 꿈이 진짜면 앞뒤 안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할 테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서 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방법이 없다?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이 말은 즉슨 이 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앞뒤 안 가리고 했다가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꿈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발짝은 더 나갔거든요. 한 발짝.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이 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진실되게 하고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랑과 진실도를 더 강화할 수 있으면 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막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맨 처음에 얘기했던 마이클백트 멤버들이 결혼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쵸? 근데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짜로 마음속에 생각을 품고 그 생각에 대해 진실성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이룰까 보다는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이냐, 이 꿈을 어떻게 진실되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꿈을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할 것이냐, 이 꿈에 대해 어떻게 나의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들 거예요. 정말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이 꿈과 어떻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상하지만 상상하는 거. 그 꿈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되게 상상하는 거예요. 그 꿈이 상상을 하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가족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모습들에 대해 되게 상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클 팩트가 모든 사람들이 강연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꿈을 품고 이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했을 때 정말 이 사회의 사회적 자본들이 얼마나 잘 순환될까?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상력이 의지보다 힘이 세다는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의지보다 훨씬 힘이 센 게 상상을 계속하면 좋은 감정이나 느낌이 들게 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힘이